그러면 오늘부터는 분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 준동사 파트에서는 사실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지만 여러분들이 분사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분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현재 분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넣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말 그대로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가 되고,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제 그 동사의 불규칙 변화형을 아직 완벽하게 좀 못 외우신 친구들은 한 번 정도 그 표를 찾아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분사형이 안 되면 수동태랑 완료형에서 과거 분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수령에서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즉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시험 문제에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를 고르시오. 또는 밑줄 긋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 분사의 주체, 즉 그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분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n을 찾는 것이 분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 예문을 볼 때도 분사의 이 주체가 누군지를 찾는 연습을 평소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해석을 해서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이건 이렇겠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분사는 반드시 n을 찾아서 그 n과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누어지므로 반드시 분사가 수식하는 또는 분사의 주체인 그 명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앞에 문장의 종류에서도 그 동사 품사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누어져 있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용사가 명사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의 의미를 직접 한정한다라고 했죠.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식하는 형용사가 다른 단어랑 다른 수식어구랑 결합을 해서 길어질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한정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술적 용법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되어서 그 보충 설명하는 것인데, 영어의 보어는 2형식의 주격 보어랑 5형식의 목적격 보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형식의 주격 보어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 설명할 것이고 5형식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사용되어졌을 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그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괄호 안에 보면 자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인 경우에는 하고 있는으로 보통이 해석이 되고요.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큰 의미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쓰진 않았지만 능동은 하고 있는, 수동태에서 했었죠. 하고 있는이고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으로 해석이 되더라.
예문 보시게 되면 Man living in town know little about rural life 이렇게 되죠. 이 문장의 주어는 man이고요. 동사는 know입니다. 그러면 living in town은 가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해석해보면 man, 사람들은 know little, 아는 것이 없다. about rural life, 시골 생활에 대해서.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man, 어떤 사람이냐면 living in town, 현재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iving이 수식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man을 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live가 현재 분사로 왔고 의미는 살아가고 있는 중인, 현 진행을 나타내더라 이 의미가 됩니다.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We want a loving mother. loving이 없어도 되죠. 우리는 원한다 어머니를. 되는데 어떤 어머니를 원한다? loving mother.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loving이 수식하는 것은 뒤에 있는 mother가 되고 어머니가 사랑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를 원한다. 그래서 자동사는 진행, 타동사는 능동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분사는 타동사는 수동, 되어진, 자동사는 완료, 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Among those invited were some ladies. among 중에서죠. those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요? invited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were some ladies 여성들이 있었다 이런 문장인데요. 원래 문장은 some ladies were among those invited 이렇게 지금 사실은 도치가 된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invited가 누구와의 관계냐? invited는 앞에 있는 명사 those와의 관계다. 즉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들, 수동이기 때문에 invited를 썼다라는 거고요. We may find fallen leaves in autumn. 우리는 주어 may find 찾을 수 있다 fallen leaves 낙엽들을 언제? in autumn 가을에 fallen leaves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자동사 fall의 과거 분사죠. fall, fell, fallen이니까 그러면 나뭇잎과의 관계가 다 떨어진 나뭇잎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나뭇잎을 낙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떨어진 상태가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사는 완료, 타동사는 수동, 되어진, 그리고 된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자동사냐 타동사에 따라서 구별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동사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그 자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예문을 좀 보면서 분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baby that is sleeping sound is her son. The baby, 그 아기는 is her son, 그녀의 아들이다.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를 찾는 겁니다. 동사를 찾고 그 앞에 주어를 찾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찾으면 해석은 끝입니다, 사실. The baby is her son. 그 아기는 그녀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떤 아기죠? That is sleeping sound. 곤히 잠자고 있는 아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sound는 형용사로 소리가 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전한 또는 곤한, 평온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곤하게 잠자고 있는 아기는 그녀의 아들이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sleeping이죠. 누가 잠자고 있죠? 아기가 잠자고 있죠. 그래서 the baby와의 관계가 진행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that is를 가로 묶어 놓고 있죠. 이제 이건 뭐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어에서 관계대명사의 생략 중에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동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the baby sleeping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baby와 sleeping 사이에는 주격과 비동사가 동시 생략되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This is a book which is written by Jenny. 이것은 책이다. 어떤 책이다? 제니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수동이죠? 그러면 이때 written은 누구를 수식합니까?
book을 수식하죠. 그러면 책과 쓰다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 과거 분사 written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is 주격과 비동사는 동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문장에서 a book written이 보였다고 하면 book과 written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동시 생략되어졌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she sat smiling. 그녀는 미소 지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smiling. 누가 미소 짓고 있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인 she죠. 그래서 이때 smiling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리에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I saw the sun setting in the west. 나는 보았다. 해가 지고 있는 것을 서쪽에서. 그러면 누가 지고 있죠? 태양이 지고 있죠. 그래서 sun은 목적어니까 이때 setting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그 다음 he was always reserved. 그는 항상 과묵했었다. 누가 과묵했었다죠? 주어인 he가 과묵한 거니까 reserved도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 그 다음 I want it done immediately. 나는 원한다. 그것이 done, 이루어지기를 즉시. 무엇이 이루어지죠? 문장의 목적어인 it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때 done은 목적어인 it을 설명하는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문장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분사가 하는 역할은 능동이거나 수동 또는 지행이거나 완료의 의미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n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의 동사적 성질인데요. 준동사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 플러스 문장에서 하는 각각의 품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품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동사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사적 성질에서 볼 건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모든 동사는 그 동작을 취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는데 준동사에서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아주 쉽습니다. 분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수식하는 n, 즉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n이 바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n만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his is a novel written by Jenny. 이것은 소설인데 제니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이다. 그러면 이때 written이 수식하는 게 누구죠? novel이죠. 그러니까 written의 의미상의 주어는 novel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going out, I met my friend. 외출을 할 때, 외출을 하면서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났다. 누가 going out? 누가 외출을 했죠? 내가 외출을 했죠. 그래서 이때 go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I가 되더라. 그래서 굳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표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문장에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의 시제인데요. 준동사의 시제가 출제가 잘 되죠.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시제는 준동사의 원래의 형태라고도 말씀드렸고 완료 시제는 having pp의 형태가 have pp 형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시제는 주절과 같거나 한 시제 미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완료 시제는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이다. 이것은 부정사이든 동명사이든 분사이든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해두시면 앞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습니다. 예문 보시면 being tired, I went to bed early.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being, 동사 원형의 ing니까 단순 시제죠. 그래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시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having read the book, I could answer the questions.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답한 게 먼저입니까? 책을 읽은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책을 읽은 게 먼저겠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having read, having pp의 완료 분사 구문을 썼다라는 것이고 이 having read가 나타내는 것은 주절의 could answer, 대답한 시제보다 한 시제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실 거는 분사의 동사적 성질의 부정형인데요. 부정형은 분사 앞에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부정사랑 동명사에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she asked me for some advice.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물어보았다 나에게, 그녀는 요청했다 나에게 약간의 충고를.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knowing의 주체는 she가 되겠죠. 그녀가 몰랐다죠. 그리고 분사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더라. 자, 그 다음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별표를 하셔도 됩니다.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의 ing고요. 동명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명사도 동사 원형의 ing죠. 즉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형태가 같습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사 원형의 ing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현재 분사를 설명할 때 현재 분사는 수식하는 n, 수식하는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거나 진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으로 해석을 했고요. 근데 동명사는 어떤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밑에 딱 두 개를 내놓고 있는데 요거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애기 해석이 되죠? 그러면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밑에 a sleeping bag, 잠자고 있는 가방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동명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뭐 하고 있는, ing 중인,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돼서 되면 현재 분사고요. 안 되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한입니다. 그러면 a sleeping bag, 잠자기 위한 가방. 침낭이라고 하죠. 남자들 군대 가면 뭐 이렇게 자주 쓰게 되는 건데 어쨌든 잠자기 위한 가방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동명사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쓰시길 바랍니다.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안 되면 동명사. 잠자고 있는 애기 현재 분사, 잠자고 있는 가방 안 되니까 동명사. 요렇게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된다.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